컴퓨터 초보 탈출 4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 메뉴 설정하기를 배워보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시작 버튼을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이 눌러보셨는데요. 오늘은 메뉴 구성부터 설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 메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잘 사용하는 앱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시작 메뉴로 앞부분에 타일 형식으로 빼는 방법과 작업 표시줄과 바탕화면에 자주 사용하는 앱을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최근 앱이나 또는 자주 사용하는 앱을 맨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메뉴에 확장 메뉴를 보시면 계정이 있는데요. 이 계정에 비밀번호를 내가 생성하거나 또는 있는 비밀번호를 제거하실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면 계정을 추가하셔서 컴퓨터는 한 대지만 여러 대의 컴퓨터처럼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탕화면 준비해 주세요. 바탕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메뉴는 바탕화면의 가장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시작 메뉴를 클릭하세요. 저처럼 시작 메뉴를 클릭하셨을 때 펼쳐지는 화면을 시작 메뉴라고 부릅니다. 이때 시작 메뉴의 구성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확장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는 계정과 설정, 전원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 번 더 옮길게요. 왼편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앱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앱 목록은 구성이 우리 알파벳 A부터 그 다음 마지막 한글의 히읗까지 차례대로 앱의 이름 순서대로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추가한 앱이 먼저 보이도록 그 다음 그 밑으로는 자주 사용되는 앱이 보이도록 메뉴를 바꿔놨거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이 한글 2020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 보기를 하지 않았다면 시작 메뉴의 맨 끝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앱을 위쪽에 볼 수 있도록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와 함께 설정까지 해보실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우리 타일 메뉴가 보이는 시작 메뉴가 나타납니다. 시작 메뉴가 있는데요. 제가 타일이라는 말을 썼죠. 실제로 현재 제 컴퓨터 화면에서는 사각형 모양의 앱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기능을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만 따로 시작 화면에다가 뽑아 놓은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산기도 자주 사용하고요. OBS 프로그램이라는 기능도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어렵게 찾지 않고 곧바로 시작 메뉴에서 찾을 수 있도록 바깥 공간에다가 꺼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작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배워보셨으니까 이제는 기능 하나하나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메뉴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만약 시작 메뉴를 닫고 싶으시다면 ESC, 키보드의 ES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바탕화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없이 시작 메뉴를 찾고 싶으시다면 우리 키보드에서 왼편 컨트롤과 알트 키 사이에 윈도우 키가 있습니다. 창문 모양의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윈도우 키를 한번 누르셔도 저처럼 시작 메뉴를 곧바로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확장 단추부터 클릭해 볼게요. 우리가 시작 메뉴의 가장 위쪽 상단 시작 확장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아래쪽에 전원을 끄거나 또는 절전 모드로 바꿀 때 사용하셨던 전원 메뉴부터 컴퓨터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을 설정하실 수 있는 설정 메뉴, 그 다음 사진과 문서, 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찾을 때 사용하시는 기능과 가장 상단에는 계정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제 계정의 이름은 레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정 명칭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처음에 세팅하는 대로 계정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저처럼 계정 이름을 클릭하셨을 때 메뉴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메뉴를 확대하시면 계정 설정 변경이라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자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계정을요 여러 개로 두고 각각의 사용 용도별로 우리가 컴퓨터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 가정했을 때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교육용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교육용 프로그램만 깔아놓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 저의 딸은 또 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따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럼 저와 프로그램이 섞이지 않도록 아예 컴퓨터를 하나 더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데스크탑도 계정을 나누어서 여러 개의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도 제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컴퓨터를 가진 거고요. 제 딸도 본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 화면에서 우리 계정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계정 같은 경우는 나누지 않는 이상은 리스트가 보이지 않고요. 저는 계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 자녀 1이라는 계정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내가 필요한 계정에 따라서 클릭해서 얼마든지 컴퓨터에 계정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정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앱이 알파벳 A부터 그 다음 맨 끝에 리스트, 히읗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쉽게 프로그램을 찾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한글이다 하면 아래쪽까지 내려가실 필요 없으세요. 휠을 굴려서 내려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시는 알파벳 있죠. 알파벳 A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C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알파벳만 찾으시면 됩니다. 알파벳을 클릭하게 되면 먼저 알파벳과 자음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히읗이다 하면 곧바로 히읗을 클릭하세요. 우리가 마우스를 휠을 굴려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프로그램을 찾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더 빠르게 또는 더 쉽게 프로그램을 찾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리스트 안에 있는 앱 목록 안에 있는 앱을요, 타일 메뉴로 시작 화면에다가 다시 빼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히읗을 누르실 필요도 없고 마우스 휠을 굴리실 필요도 없이 곧바로 시작 화면에 클릭 한 번이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타일 메뉴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시작 화면을 저는 꺼냈고요. 이때 저처럼 기존에 들어있는 앱이 배치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는데 타일 메뉴가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분은 초기 설정 값이 타일 메뉴가 많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안 쓰는 메뉴는 제거하시고 내가 잘 쓰는 메뉴만 다시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쓰시는 메뉴는 아이콘만 확인하셔도 내가 어떤 앱을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일단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아이콘은 타일 메뉴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하세요. 자, 우클릭하셨을 때 뭐가 나오냐면요. 리스트가 하나 나오는데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때 제거 보이시나요? 네. 제거는 프로그램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제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 앱과 이 앱의 모든 정보가 제거된다라고 안내가 나오고요.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제거를 누르시는 겁니다. 자, 저는 바깥 공간 클릭해서 취소할게요. 그 다음 다시 한번 같은 앱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 제거가 있는데요. 이때 제거는 시작 화면에서 제거입니다. 즉, 프로그램 또는 앱은 그대로 내 컴퓨터에 있지만 단지 이곳에서 제거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시작 화면에서. 그럼 우리는 시작 화면에서 제거하셔야겠죠. 다음에 내가 제거한 프로그램 또는 앱이 다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클릭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앱이 많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어떤 앱이 불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실 때에는 일단 내가 사용하는 빈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이 앱을 사용했다 라면 유지 그대로 두시고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하면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아래쪽 제거는 완전히 제거하는 거, 컴퓨터에서 이 기능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지 마시고 시작 화면에서 제거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작 화면에서도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 아래쪽 영역까지도 모두 우리 타일 메뉴를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메뉴는 우리가 제거한 상태이시고요. 또 내가 잘 사용하는 메뉴는 크기를 조절하시거나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저는 날씨 앱을 그대로 유지해 놓았는데요. 이때 날씨 앱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셨을 때 두 번째 메뉴 크기 조정 메뉴가 있습니다. 크기 조정 메뉴에서 현재 가장 크게 상태인데 보통 상태로 바꿔볼게요. 보통 크기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같은 날씨 앱인데 아까 가장 크기가 컸을 때는 일주일 날씨가 보였다면 현재는 하루 날씨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앱의 크기를 조절하실 때 보여지는 정보가 양이 달라진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모든 앱이 다 이렇게 정보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몇몇 가지 날씨 앱처럼 라이브 화면이 제공되는 앱들은 크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자, 다시 저는 날씨 앱을 크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옆에 지도 앱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지도 앱은 나는 크게 필요 없다 하신다면 우클릭 하셔서 크기 조정에 작게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가장 작은 사이즈와 가장 큰 사이즈 크기 차이 나시는 거 확인되시죠? 다음으로 위치 이동 해볼게요. 위치 이동은 매우 간단합니다. 클릭하셔서 드래그만 해주시면 돼요. 어느 위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역에다가 클릭하신 채로요. 드래그 끌고 가셨을 때 얼마든지 배치가 가능하세요. 현재 저와 기존에 있었던 앱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고요. 이제는 내가 필요한 설정에 맞춰서 환경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내 앱 리스트에서 내가 가장 잘 사용하는 앱을 시작 화면에 추가해 볼게요. 먼저 저와 함께 메모장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폴더 안에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폴더 찾으셔서 클릭해 주세요. 저처럼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클릭,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보시면 메모장이라는 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이때 그대로 이 메모장 앱을 클릭하신 채로요.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자, 저처럼 드래그 하셨을 때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손가락을 놓아주세요. 되셨을까요? 연습 삼아 그림판이라는 앱도 찾으셔서 원하시는 위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일 형식으로 메뉴를 놓으실 때요. 메모장을 놓을 때는 정확한 위치에다가, 즉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사각형을 맞춰서 놓으셨죠. 그런데 제가 그림판을 놓을 때는 희미하게 길게 직사각형이 그려진 모습 보이세요? 맞습니다. 공간을 띄워서 제가 배치를 했더니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이 직사각형이 생긴 상태로 마우스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은 앱들이 서로 알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딱딱 붙여서 제가 놓았고요. 그림판은 어때요? 위에 있는 앱과 공간 여백이
현재 생기도록 배치를 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여백이 있는 상태로 시작 화면을 구성하시면 그 위쪽에 그룹 이름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백 부분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여백 부분을 클릭하셨을 때 없었던 하얀색 검색창이 나오셨죠? 그룹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항상 동영상 편집을 할 때 필요한 앱들만 내가 따로 모아놓고 싶다. 그럼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동영상 편집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볼게요. 자, 동영상 편집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놓고 바깥 공간을 클릭하시면 그룹 이름이 이렇게 다시 지정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그룹 이름 아래다가 제가 동영상 편집에 필요한 모든 앱들을 밑으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연습이시기 때문에 꼭 동영상 편집 앱을 넣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가지고 계신 앱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활용 방법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저는 다시 찾았고요. 레코더라는 기능을 동영상 편집 그룹 옆에다가 배치시킬게요. 그 다음에 또 문자표라는 메뉴 앱을 클릭해서 동영상 편집 그룹 밑에 다시 딱 맞춰서 배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여백 없이 현재 3개의 앱을 퍼즐 맞추듯이 정확하게 배치를 시켰어요. 자, 이 3개의 앱은 실제로는 동영상 편집이라는 그룹 안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타일의 위치를 한꺼번에 바꾸고 싶을 때 그룹 통째로 이동시키실 수가 있어요. 본래 타일 메뉴는 메모장 하나 잡고 드래그하고 계산기 하나 잡고 드래그하고 한 개씩만 이동이 되는데 그룹화 하셨을 때는 그룹 이름 있죠. 그룹 이름. 자, 여기 보이시는 그룹 이름에다가 클릭하신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룹 이름 클릭하시고요. 그대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룹 이름 아래에 있는 모든 그룹 내의 앱이 현재 어떻게 되셨나요? 같이 따라오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되셨을까요? 자, 이 그룹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나의 앱 목록에서 타일 메뉴를 추가하고 싶을 때, 시작 화면에다가 즐겨찾기 하고 싶을 때 클릭하신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그룹 필요하신 분들은 배치하실 때 직사각형이 생길 수 있도록 위나 또는 아래에 있는 타일 메뉴에 조금 떨어져서 공간 여백을 주고 메뉴를 드래그 놓습니다. 자, 여백이 이만큼 생긴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 다음 여백이 있는 상태라면 현재 여백 사이를 클릭하세요. 여백 사이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그룹명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브라우저라는 그룹명을 적었고요. 바깥 공간을 클릭하게 되면 그룹 이름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곳에다가 타일 메뉴 앱을 배치하게 되시면 그룹을 만드시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시작 메뉴보다 더 쉽게 앱을 실행하는 작업 표시줄에 앱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시작 메뉴는 2번 클릭하셔야 되죠.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앱을 실행하고, 그런데 이때 작업 표시줄에다가 앱을 추가하시잖아요. 한 번만 클릭하셔도 곧바로 앱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작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저와 같은 앱을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들 연습이니까 앱을 찾으셔서 이때 앱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우클릭하시고요. 우클릭하셨을 때 이번에는 자세히라는 2번째 메뉴 들어갈게요. 자세히 2번째 메뉴 찾으셔서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작업 표시줄의 고정 메뉴 클릭하시는 순간 작업 표시줄에 시작 메뉴에 있던 앱이 들어온 거 확인되시죠? 하나 더 해볼까요? 시작 메뉴를 클릭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앱 중에 아무거나 다시 우클릭 다음에 자세히의 작업 표시줄 고정입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작업 표시줄에서 한 번만 클릭해도 곧바로 실행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는요. 바탕화면에다가 내가 잘 사용하는 앱을 꺼내는 거 연습해 볼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셨을 때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시작 메뉴 안에만 아이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바탕화면으로 꺼내 주셔야 돼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메뉴들 중에 아무거나 또 하나 잡으셔가지고요. 그 다음 꾹 클릭하신 채로 이번에는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할게요. 드래그를 하시는 순간 연결이라는 버튼 하나 뜬 거 보이시죠? 바탕화면에 만들겠다 아이콘을, 이런 뜻입니다. 손가락을 놓겠습니다. 손가락을 놓으시는 순간에 시작 화면에 있다, 시작 메뉴에 있던 앱이 바탕화면에 생성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리하게 자주 사용하는 앱은요. 작업 표시줄에 추가하고 싶다면 우클릭해서 메뉴를 집어 넣으시고요. 바탕화면에 추가하고 싶다면 그대로 클릭하신 상태로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메뉴 설정만 하고 마칠게요. 자주 사용되는 앱과 최근 추가한 앱을 저는 보이도록 설정을 했는데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안 보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깥 공간을 클릭하겠습니다. 바깥 공간을 바탕화면 우리 우클릭. 저처럼 우클릭 하셨을 때 개인 설정 보이시나요? 개인 설정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 설정 메뉴를 들어오게 되면 배경이라는 메뉴가 먼저 보이실 건데요. 우리는 시작 메뉴를 바꿔보실 거니까 아래에서 2번째 시작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에서 2번째 시작 버튼을 클릭. 저처럼 시작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편의에 따라서 설정을 바꾸실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때 저처럼 최근에 추가한 앱 표시에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표시에도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곳이 끔 상태라면 클릭하셔서 켬 상태로 변경해 주세요. 자, 켬 상태로 변경이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 옵션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시작 화면에 더 많은 타일 표시가 보통은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이 기능을 클릭하셔서 켬 상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저처럼 켬 상태로 바꾸고 그 다음 메뉴를 닫을게요. 설정 메뉴를 닫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작 버튼을 클릭할게요. 자,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는 순간 최근 추가한 앱이나 자주 사용되는 앱 기능이 없으셨던 분들은 현재 다시 들어오니까 확인이 되셨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와 타일 표시하는 영역을 넓히는 설정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보이세요? 기존보다 더 넓어진 거. 내가 시작 메뉴에다가 추가하고 싶은 앱이 많은데 이 영역이 너무 좁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금 전 개인 설정에 시작 메뉴에 더 많은 타일 표시 이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 공간 닫기 설정창 닫기 클릭하셔서 설정 메뉴를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 계정에 비밀번호를 거는 방법을 시작 메뉴를 활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확장 메뉴 영역에서 내 계정이 있는 계정 프로필을 클릭해 주세요. 앱 아이콘 현재 5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정 이름이 적힌 메뉴입니다. 자, 내 계정 프로필을 한번 클릭. 이때 계정 설정 변경 메뉴가 나타나시죠? 계정 설정 변경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른 사용자를 추가해서 컴퓨터 하나 가지고 계정을 나누어서 여러 대의 컴퓨터인 것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로그인 옵션을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거실 수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2가지 다 해보실 거예요. 자, 먼저 로그인 옵션 들어가겠습니다. 로그인 옵션을 클릭. 그 다음 비밀번호 형식은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편리하신 것은 5번째 비밀번호입니다. 얼굴이나 지문인식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 있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는 사용하기가 용이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데스크탑은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비밀번호 가장 간단하게 넣어 보실 거예요. 비밀번호 메뉴 찾으셨다면 클릭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클릭. 그럼 이때 저처럼 비밀번호가 없는 컴퓨터는 추가라고 나오셨을 거예요. 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 그 다음 비밀번호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요. 지금은 저와 똑같은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익숙하게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나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저는 0000으로 할 거예요. 사람 눈 모양을 클릭하시면은 내가 어떤 숫자를 치고 있는지 보여지죠? 선생님들도 일단 0000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 밑에는 똑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0000. 자, 제가 0000 친 모습 확인되시죠? 암호 힌트는 혹시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힌트인데요. 이곳은 저는 가장 쉬운 비밀번호라고 한글로 입력하겠습니다. 똑같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비워놓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버튼을 밑에서 클릭할게요. 자, 비밀번호가 현재 걸린 상태이고요.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0000을 눌러야지만이 이 컴퓨터 계정으로 로그인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비밀번호를 넣었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거나 다시 비밀번호를 없애기도 하셔야겠죠. 변경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메뉴가 변경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까 비밀번호 없었을 때는 추가였는데. 자, 그래서 변경하고 싶으실 때에는 변경 버튼을 그대로 클릭. 현재 암호.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0000 다시 입력했습니다. 자, 0000 입력하셨죠? 그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때 내가 0000 말고 이제는 나만 아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곳에다가 어려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어려운 비밀번호. 영어, 특수문자 또는 숫자 모두 섞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만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실 만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변경은 어렵지 않으니까 비밀번호 넣어놨던 걸 취소, 제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제거는 이 상태에서 아무 정보도 입력하지 않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거 메뉴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리는데요. 자, 변경할 때랑 제거할 때 메뉴 위치는 똑같으세요. 다만 변경은 여기다가 암호, 숫자, 알파벳,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고요. 나는 암호를 써봤더니 너무 불편해서 안 쓰고 싶다 하신다면 자, 아무런 데이터 입력 없이, 정보 입력 없이 그 상태로 그냥 다음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버튼만 클릭하고요. 마침 할게요. 물론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게 가장 확인이 잘 되겠지만 저는 컴퓨터를 껐다 키면 선생님들께 화면을 공유할 수가 없어서 여기 버튼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는 변경이라는 메뉴였는데 지금은 추가 버튼으로 바뀌었죠?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추가하라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 설정과 변경하시는 방법, 그 다음 비밀번호 제거하는 방법까지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사용자를 추가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여러 명이다 하면 가족별로 컴퓨터를 나누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정을 추가해 보세요. 자, 현재 다른 사용자라는 메뉴가 왼편에 있습니다. 왼편에 다른 사용자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 저와 함께 이 PC의 다른 사용자 추가 메뉴를 사용하겠습니다. 더하기 표시를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셔서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메일을 물어보거든요. 자, 메일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아래쪽에 파란색 글자 보이시죠? 로그인 정보 없습니다 라는 글자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다시 한번 계정 만들라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때 밑에다 계정 없이 사용자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정을 만드는 작업은 선생님들이 번거롭게 많이 느끼셔서 저는 계정 없이 만들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 이름 적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계신다면 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안 암호도 입력해 주셔야겠죠. 왜냐하면 계정 사용자가 해당 계정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는 저는 0000 자, 0000을 입력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음 밑에 보안 질문은 비워놓고 넘어가실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없이 다음 버튼을 눌러도 필수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안 질문은 아무거나 입력해 주셔도 돼요. 꼭 내가 이 보안 질문에 어린 시절 별명은 뭐였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빈칸만 없이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선택하시고 다음 텍스트 내용 임의로 입력해 주세요. 저는 숫자 1, 2, 3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버튼을 클릭할게요. 자, 저처럼 다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컴퓨터는 이제 계정이 3개인 거예요. 계정의 원래 주인인 저랑 그 다음 제가 추가한 2사람분의 계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딸이 제 컴퓨터를 사용하면 저와 같은 화면을 볼 수는 없고요. 새로 본인만의 바탕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로 프로그램을 자기가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정을 추가해 놓고요. 처음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를 가장 먼저 처음 사셨을 때 세팅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잘 읽어보시고 처음 다음 확인만 눌러주시면 완전히 기초 처음인 상태로 바탕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만약에 저를 따라서 임의로 계정을 추가했지만 나는 사실 계정을 나눌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은요. 이곳에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딸이라는 계정을 클릭해가지고요. 제거할게요. 제거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제거할 때 만약에 기존 사용하셨던 계정에 데이터가 있다면 같이 삭제됩니다. 계정 및 데이터 삭제 클릭. 저는 추가했던 자녀 1번도 삭제하겠습니다. 제거, 계정 및 데이터 삭제 클릭.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설정 메뉴는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